기본적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돈로 독트린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갈등이 생길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로 독트린이란 게 뭐냐면 19세기에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영향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받게 되고 이게 이야기하기 긴데, 핵심은 미국이 아메리카에만 집중하고 딴 대륙에서 이뤄지는 일은 좀 방관하거나 방치할 것 같아,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어디에서 세울 것인가,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실은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보면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랑 콜롬비아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요. 트럼프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코카인 판매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이제 카르텔 드 솔라, 태양의 카르텔의 대부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이렇게 납치를 했거든요. 약간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언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콜롬비아를 침공할 것인가, 요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 남미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럼 콜롬비아보다 더 심한 나라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원래 나프타로 해가지고 북미 연합으로 굉장히 미국과 사이가 가깝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멕시코에다가 기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연관성이 큰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도 이제 산업과 같이 많이 미국과 연관돼 있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 매우 유명하죠. 미국은 일단 멕시코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지금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인 세인바움 대통령은 미군 개입을 거부하고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이나 조직원 체포 등, 그러니까 미국이 시비를 걸 만한 그 사건을 미리 없애긴 하는데, 사실은 뭐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도 지금 트럼프가 뭐 그전에도 사전에 막 작업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예상을 다 못했 것처럼 멕시코를 침공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설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제2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해서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항상 눈에 가시였던 남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도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셨으면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멸망할 뻔한 사건인데, 그 이후로도 쿠바는 미국과의 갈등과 비협조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이제 남미를 정벌한 다음에 사실 쿠바를 먼저 정보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틀렸죠. 왜 틀렸냐? 기본적으로 쿠바는 베네수엘라 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일부에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가 사람이 아니라 쿠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관계가 깊어서 베네수엘라부터 먼저 쳤던 것이고, 지금 쿠바의 에너지 문제라든가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안 건드려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미에서 룰라 대통령이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역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룰라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전임 지금 감옥에 있는 보소나로 전임 대통령을 막 자기 친구라고 하고, 이거는 막 주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브라질 침공을 하거나 군사 사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경제 갈등을 계속해서 브라질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무역 수지 적자에서 이제 농산물 산업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주는 안 사용할 거지만 몇 번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지만, 사실 운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버넌스가 붕괴된 것도 탓이 큽니다. 전문가들이 단순히 미국이 군사력이 뛰어나가지고 베네수엘라 작전에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했고 베네수엘라 군인들조차 제대로 된 대우라든가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마두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레이더를 켜거나 이러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정전도 일어났는데, 이게 물론 미국의 해킹에 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나라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한 거예요. 반대로 미국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가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한테 미국이 똑같은 짓을 할까? 이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지로 이야기된 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것도 이제 함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시위가 심각해지고 사망자가 2,000명에서 12,000명, 2만 명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SNS에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지지도 표명하고 이스라엘도 여기 동참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가라는 말도 썼어요. Make Iran Great Again이라고. 그리고 이제 요런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했으니까 마치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란의 문제는 이란의 그 정부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무너졌을 때 대체 세력이 없어서 미국이 대신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부담이 생기니까 대통령만 납치를 하고 부통령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모델이 사실 이란에 적용되기 어려워서 폭격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면적인 군사력 개입은 제2의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이란의 개입은 조금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 작전이 일어나고 단 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동해상에 했어요. 요건 뭐냐? 무력 시위를 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다르다. 근데 좀 짠하죠. 왜냐면 베네수엘라랑 가장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생각해도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대신에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진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렵게 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발언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말 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용을 빼는 것처럼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좀 뭔가 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참수작전 같은 걸 시도를 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사실 좀 개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 지키는 뭐 경호원들한테 뇌물로 주거나 아니면 그 정보원을 포섭하거나 이런 게 쉬운데 북한은 그런 게 매우 어려워서 마두로 같이 이제 김정을 납치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은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메리카 대륙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하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그린란드가 있죠. 이제 미국 트럼프는 그 그린란드까지 아메리카 서반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건 있어요. 그 지금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일부 파견하기도 하고 지금 덴마크가 절대 이제 미국한테 안 넘겨준다는데 계속 그린란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린란드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나토는 무너지고 러시아는 승리합니다. 러시아가 승리하는데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토가 무너지면 유럽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야지 앞으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고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순간 이것은 깨지고 최악의 경우 유럽이 러시아랑 연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물론 사람 별로 없죠. 뭐 언어만 많이 있지만 유럽의 영토를 미국이 침공한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미국은 이제 뭐 개인당 뭐 100만 달러를 주면서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을 매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거부했죠. 야 우리는 지금도 돈 많아 이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경제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란드에 미국군 주둔 허용 뭐 이런 제한적인 건 가능하겠지만 또 베네수엘라 모델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 1년 뒤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이득을 얻기 힘든 게 바로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침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린란드는 사실 냉전 시기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러시아를 지금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내용 보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기습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그러니까 얼음 지하에다가 미사일 기지도 세우려다가 말고 막 이래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거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의 요충지가 또 그린란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이런 거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린란드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뭐 알래스카처럼 병합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미군의 진주라든가 미국에서 작전을 원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토 국가들도 많이 방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유럽 입장에서 거의 요충지니까. 그런데 미국이 굳이 그것을 점령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위협하는 것은 유럽의 방위 능력을 미국이 믿지 않아서 혹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러시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기 때 그린란드가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러시아랑 친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계산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60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이 있고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남미 진출의 거점으로 베네수엘라를 활용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공고했으면 요 중국과의 협력을 사용해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2의 쿠바, 구소련이 쿠바를 활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쓸 건데 이게 일단 좌절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돈도 떼먹게 생겼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이제 산유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미국이 가져간다 해서 중국이 당장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원유의 95%를 중국이 사갔다. 이 점만으로는 생각해보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타격이 있고, 특히 중진류를 많이 갔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원유에는 뭐 경유가 있고 중유가 있다는데 이게 비중이라든가 이런 차이로 뭐 끈적거리면 중유고 좀 물같이 생기면 경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유는 어디 많이 쓰이냐, 터빈 혹은 디젤 엔진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중국 해군의 그 연료, 군함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뺏긴 것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많은 무기를 팔았는데 그게 이번 전쟁에서 하나도 못 쓰였어요. 중국 무기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서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에 대한 경고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한테 선물 하나 줬습니다. 뭐냐, 너도 잠수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법적으로 이제 미국 법에서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체포하고 가고 FBI 동원하고, 그리고 빠른 특수작전과 아주 정밀한 첨단 무기들을 사용해가지고 적군의 그 지도자를 납치할 수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미국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도 라이싱더 대만 총독을 납치해서 단기간에 양안 토리를 이루자. 못할 거 없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약 1000km 이상 떨어졌는데 대만 양안 해협 뭐 한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면 상륙이라든가 군사작전, 전면전 어렵지만 이거를 보고 중국은 반드시 이것을 따라한 납치작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것이고,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의 정당한 논리 다 중국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뭐 라이싱더 총독 범죄자라고 해서 넘겨서 중국에서 이제 유죄 판결 나고 중국 공안이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과 똑같은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은 중국한테 독이 되기도 하고 중국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는 이런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은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중국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미국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단순히 기술만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따라갈 거예요. 무슨 생각? 프레데터형 개입주의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 제거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책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니네들이 우리 지도자 죽였으니까 새 정부를 세울 때까지 점령해서 치안을 지켜줘, 이걸 아예 포기했거든요. 이런 포식자로서의 미국을 중국이 따라하고,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아메리카는 미국이 먹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아시아를 다 먹겠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좀 예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진짜 미국이 반응이 좀 복합적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하려고 진심으로 적으로 상대하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가 AI 관련 뭐 H200 그래픽카드 수출 문제 등 중국한테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부는 그게 무슨 큰 그림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진심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협상을 할 수 없는 게, 트럼프는 중국한테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제 중국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과의 갈등이 있고 뭐 히토류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의 행정부 단위 뭐 부통령이라든가 국무부는 일본을 지지한다는데 트럼프는 뭐 시진핑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기존의 그 미국 관료 체제가 대만이나 일본의 지원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이런 대통령 단계에서 마치 발을 빼거나 일본이 미국 대신 싸워주는데 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정서를 보이는 것은 중국한테 아주 좋은 메시지, 아시아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주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전쟁과 분쟁이 남의 나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기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자세가 우리 개인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좀 가혹하고, 이제 미국 시민들을 생각한 국제 개입이라고 하면 또 너무 따뜻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러의 전쟁 때 미국 시민들은 일단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못 쓴 점 하나, 그 다음에 파병 같은 군인들이 인명피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테러의 전쟁과 관련된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 때 정부가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미국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반가워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거예요. 왜냐? 전쟁을 하고 개입을 하는데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 시민들의 피를 흘릴 것 같이 점령을 하지 않으니까요. 요거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점령을 하고 평화 유지를 안 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앞으로 주목할 것이, 베네수엘라는 일단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190%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과도 정부가 뭐 크게 문제없이 이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과도 정부가 언제까지 미국의 말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쿠데타가 나거나 이런 불안 세정에 아주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네수엘라식 방식이 어떻게 이란이라든가 다른 데 적용한다 해가지고 그게 다 성공할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강해졌다. 미국이 책임이 없는 대신에 리스크가 더 커진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